주도주 발굴의 달인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솔브레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부장이라고 하면 뭐 SK하이닉스향, 삼성전자향, 반도체 소부장, PCB 기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워낙에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일 것 같아요.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솔브레인을 골라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이 소부장주 안에서도 최근에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소부장주들의 이 수급의 주목도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리노겁이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요. 그다음에 원익 IPS, 그다음에 이제 그 솔브레인이 이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세 번째고요. 이런 상위 업체들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또 이제 샌디스크가 오늘도 시간에서 급등을 좀 하고 있는데 낸드 관련된 소재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익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이런 모습까지 본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봤을 때 이익 개선폭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사실 솔브레인은 원래 평상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던 그런 종목이지만 시가총액은 그래도 3조 원대 후반되는 그런 좀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 총 거래량의 40%가 넘는 그런 수량을 기관들이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런 회사고요. 자, 물론 어제 오늘 변동성은 큽니다. 그래서 역시 등락은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이 종목들 중심으로 이쪽 섹터에서 좀 보신다면은 조금 더 저는 그래도 좀 시장보다도 좀 더 초과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를 위주로 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SM의 경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도 살며시 올라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괜찮은 게 시총 상위주라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이 뭐 엔터주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은 거예요? 사실 작년 9월 달 이후로 이제 한알령 기대감에 한번 크게 오른 다음부터는 조금 요즘에 소강 상태가 좀 길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일부 종목, 그러니까 뭐 하이브라든지 그런 것들, SM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이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많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나 SM도 공이 마찬가지지만 4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은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테크주 중심의 상승이 나오는 가운데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관심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관심도가 낮아져서 주가도 좀 빠져 있고 그리고 이미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은 계속해서 하향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뭐 하이브, JYP, ASM, YG엔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꾸준하게 요즘에 기관세 금융투자에 강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찌 보면은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는 그런 수급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보다 실적은 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SM은 뭐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변동성은 조금 적어질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SM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변동성을 가지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 소외됐던 주가에서는 어느 정도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이번에는 증권 금융주 관련해서 키움증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코스피가 뭐 5,200, 코스닥이 1,100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지금 증권 금융주들이 대다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2도 증가했고 거래 대금, 거래 자금 모두 엄청나게 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융 지주 뭐 증권사 내에서 키움증권을 골라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전체적인 뭐 그냥 증권사들의 특징, 뭐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뭐 그런 선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대부분의 좀 대형 증권사,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금융투자 이렇게 상위사들 중심에 좀 더 관심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자금의 증시로서의 자금 유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오늘도 뭐 금융투자가
뭐 최근 며칠 전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9천억 넘는 순매수 코스닥에서만 한정돼서 이렇게 나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유입은 꾸준하고 특히나 어제 오늘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증시 변동성이 클 때는 되려 뭐 아무래도 지금 또 빠른 매매가 유입될 수 있는 유발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뭐 더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또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물론 좀 당장에 마찬가지로 증권주들도 이달 들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여준다면 증권주는 상당히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수에 대한 또 기대감은 뭐 지금 조금은 변동성이 있더라도 단기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야 뭐 그렇습니다만은 다시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증권주도 없다면 조정 시에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이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는 이 종목이 없다면 포트에 한 종목쯤은 담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 종목 가운데 공략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예, 일단 그래도 가장 편안한 선택지가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은 SM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SM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최근에 들어서 이 북미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대단히 막 이렇게 히트하는 그런 IP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뭐 저연차, 고연차 골고루 나름의 그래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자회사 실적, 그리고 DOU가 연결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이익의 반영까지 본다면은 작년보다 올해 실적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이제 뭐 한한령 이런 얘기들은 뭐 쏙 들어갔습니다만은 뭐 그것이 또 악화될 이유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뭐 개선될 요인은 오히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최근 주가 조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한번 이전의 고점이 15만 원대였는데요. 15만 5천 원대였는데 저는 한번 저가 매수해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 증시 변동성이 좀 싫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대안주로서 저는 SM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목표 주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가 이제 10만 6천 원 부근이었고요. 10만 6천 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안정적인 관점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엔터주 내에서 SM을 골라주셨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종목 점검 받아본다면 첫 번째로는 제주 반도체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조정이 나오나 했는데 오늘 바로금 두 자릿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궁금한데 현재 구간에도 14%가량 폭등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없다면 제주 반도체 지금도 매수 유효한 건지 혹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예, 제가 뭐 소개해드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사실 뭐 단기간에 좀 급등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저전력 반도체 쪽의 수요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모습을 지난 3분기에도 실적으로 보여줬고 이번 4분기에도 더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좀 급등을 한 차원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증시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변동성 활용하는 전략에서는 사실 반도체가 좀 많이 오르긴 했으나 반도체만큼 지금 섹터가 좋아지는 것 또한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변동성 활용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래도 또 1순위로 담아봐야 될 섹터가 반도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지금은 조금 이격은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축소되는 부분들 대략 한 3만 원대 후반 정도 수준까지 온다면은 저는 오히려 뭐 매수의 관점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워낙에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단이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 낼 만한 쪽이 될 것 같다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주로는 RFHIC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거래일 연속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이라고 이렇게 큼지막하게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한지 오래됐나 했는데요. 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3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 나왔고 상승률도 23%대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 RFHIC에 대한 추가 전략 한번 수익 실현하고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갈까요? 제가 목표가를 너무 낮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사실 저는 뭐 목표가 도달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실적 발표는 했고요. 특히나 이제 방산 쪽 실적
당연히 뭐 4분기 뭐 워낙에 성수기이기 때문에 좋았었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크게 터지고 있지 않은 통신 장비 쪽의 실적을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특히나 이렇게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마찬가지로 요즘에 금융투자에서 활발하게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조정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저는 좀 오늘 좀 변동성이 아무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약세 반전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요. 눌린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가져가면서 충분히 저는 뭐 한 60만 원대까지도 한번 뭐 욕심을 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 영역, 밀릴 때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나름의 실적, 안정적인 실적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본다면 당연히 어제 보지 못했던 그래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저도 이 회사를 알게 됐는데 저도 교정을 했더니 경험자로서 시간도 빠르고 비용도 절감되고 티도 안 난다. 제가 만약에 교정을 했을 때 이 회사를 알았다면 그래피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대신해서 위원님께서는 공략주로 그래피를 언급해 주셨고 지금 12월 10일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상승률이 150%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상승률은 이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안정적으로 그냥 들고 갈까요? 저는 충분히 괜찮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누구나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에 있어서 뭐 주저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 시간도 되게 빨리 끝납니다. 다른 일반적인 교정보다도 빨리 끝난다는 장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싼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뭐 미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 종목은 사실 5일선 정도의 흐름 조정이 나온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좀 긴 시각으로 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충분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홀딩 관점에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실시간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